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3학년 기술과정 교과를 맡고 있는 엄기정 선생님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했죠. 선생님도 한 일주일 만에 영상을 다시 찍는 건데 조금 어색하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 및 대처. 여러분들이 EBS 수업을 봤을 거예요. EBS 수업 보고 선생님은 이제 교과서 PPT 영상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충 차원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4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학습 목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송수단, 사고 시 대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자, 수송수단은 우리 많이 배웠어요. 자, 육상 수송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상, 그 다음에 우주항공. 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육상 수송에서는 자동차, 뭐 기차 이런 게 있었고, 해상 수송에서는 뭐 배가 있었고, 우주항공 수송 기술에서는 이제 비행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페이지 144쪽. 자,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안전모, 헬멧. 여러분들 아직 오토바이 탈 나이는 아니라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진 않겠죠? 탄 학생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자전거를 많이 탈 텐데, 자전거 탈 때는 반드시 요 헬멧을 써야 돼요. 헬멧이 없으면은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헬멧을 안 써요. 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헬멧을 반드시 쓴다. 자, 손을 많이 안 든 것 같은데, 반드시 써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습관으로 되지 않아서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꼭 착용하게 할까? 핸들과 안전모를 연결해 놓는다. 뭐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는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요즘 자동차에 그 안전벨트가 있죠. 안전벨트 안 하면은 벌금이 엄청나게 셉니다. 전자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전거도 이 헬멧을 안 쓰면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버스. 여러분들 버스는 많이 탈 거예요. 자, 버스 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여러분들 그 버스 탈 때 딱 보면 보면은 가장 먼저 써 있는 게 자리에, 버스가 움직일 때는, 버스가 이동 중일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라고 써 있죠. 또, 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가장 출발할 때 또는 멈출 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창문 밖이나 손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건데 또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괜히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은 손 한번 내밀고 얼굴 한번 이렇게 비추면서 놀리고 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하차할 때는 반드시 좌우를 확인해야 돼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세워줬지만 버스 기사 아저씨가 물론 잘 보고 세워줬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옷이나 가방이 몸에 끼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 긴 바지나 뭐 긴 치마 이런 것들이 옷에 끼지 않고, 옷에 끼면 굉장히 위험해요. 옛날에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차에 옷이 끼어서 한 뭐 100m 정도를 끌려간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심해서 버스를 타야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하철 보겠습니다. 강릉은 지하철은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기차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로에 내려가서 뭐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당연히 주의해야겠죠. 여기 물건 떨어지면은 주우러 가기도 굉장히 겁나요. 이 선로에서 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두 발자국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차와 플랫폼 사이에서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발이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잘 보고, 특히 요즘은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고 앞으로 가다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뭐 버스 타고 가다 사고 나요, 지하철 타다 사고 나요 하겠지만, 사고를 나는 아까도 봤겠지만 그 통계적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옷이나 물건들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 끼면은 엄청 위험하겠죠. 생각만 해도 엄청 무섭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조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게요. 왜 슬라이드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고 다 못 끝내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입니다. 선박. 자, 선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뭐 6주년인가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학교에서 그 안전교육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안전교육. 여러분들 수학여행 갈 때나 뭐 체험학습 갈 때도 학교에서 반드시 안전교육을 하게 돼 있죠. 원래는 해야 됐지만 그동안은 이런 큰 사고가 안 나가지고 경각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의무화가 됐습니다. 안전교육 반드시 해야 되고 배의 내부 구조 및 비상구 위치를 사전에 확인한다. 여기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내부 구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히기는 힘들 거예요.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신에 이 비상구 위치는 꼭 알아놔야 돼요. 내가 사고 났을 때 어디로 빠져나가야겠다. 여기 이거는 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극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장 가다 보면 극장에서는 반드시 알려주죠. 여러분들의 비상구 위치는 어디입니다. 또 탈출구 위치는 어디입니다. 반드시 알려주죠. 이런 것처럼 비상구 위치는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자, 그 다음에 구명조끼. 구명조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명조끼의 위치를 사전에 눈에 익혀놓고 메고 원래는 배 탈 때는 메고 타는 게 가장 좋지만 큰 배 같은 경우에는 다 맬 수가 없으니까 이 구명조끼는 반드시 위치를 알아두고 또 기상 와카시 가판 위로 나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거는 이때는 방송을 잘 들어야 돼요. 방송도 잘 들어야 되고 또 이제 상황 파악을 좀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가판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안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상황 파악을 재빠르게 하고 물론 이런 일이 애초에 없어야겠죠. 자, 여기 뭐 선박도 나왔고 아까 바로 전에 지하철 나왔는데 지하철도 우리 한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대구 지하철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도 100 몇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지하철에서 불을 질렀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자,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진 않죠. 뭐 버스나 기차나 배처럼 많이 타진 않지만 그래도 비행기 탈 때는 이제 안전띠 착용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안전띠 착용하라는 문구가 뜨면은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륙시 의자 등받이 각도와 테이블은 원래 상태로 위치시키고 여기까지는 그 승무원들이 와서 알려줘요. 승무원들이 반드시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젖혀진 앞좌석의 의자에 부딪히지 않도록. 부딪히면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비행기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고로 벌어지겠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죽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는데 설리라고 해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비행기 사고를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비행기가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근데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이상이 생겨서 긴급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룬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설리라고 해서 이건 실제 영화 제목입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은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뭐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들 찾아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전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수단이에요. 수송수단. 자, 안전모하고 보호대. 보호대까지는 그래도 안 착용하는 학생인데 안전모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착용해야 돼. 선생님이 지난번에 있던 학교에서는 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아이들이 안전모를 안 쓰고 다녔어요. 많이. 선생님이 그래서 다 쓰게끔 부모님들한테 연락하고 아이들 계속 불러다가 상담하고 해서 다 쓰게끔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율곡중학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자전거 타는데 안전모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고 또 자전거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안 많은지도 모르겠는데 자전거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주행시 한 손으로 탄다거나 두 손 놓고 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로 벌어집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타도 사고가 나는 마당에 어떻게 손을 다 놓고 타면은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자, 그리고 밤에는, 야간에는 안 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요런 자동차들 또는 트럭들, 요런 차들이 나를 못 봐. 내가 자전거 타는데 나를 못 봐서 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타고 다니는 게 저녁에는 어쩔 수 없이 안 타고 다니는 게 좋지만, 만약에 타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밝은 곳에서, 아니면은 나를 확실하게 보여주게끔 불을 확 켜고 꼭 다녀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지하철 사고 시 이제는 이제 대처 방법입니다. 대처 방법. 자, 이거는 지하철도 그렇고 또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비상콕을 개방하여 탈출한다. 그 문을 수동으로 원래는 이제 기관사가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고를 하는데,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열고 나가면 되고, 또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 미니 소화기가 있어서 불이 났을 때는 빠르게 꺼주고. 여러분들 민방위 훈련할 때 소화기 작동하는 거 한 번씩 봤죠? 어렵지 않아요. 안전핀 뽑고 그 다음에 불이 난 곳으로 호스를 향하고, 호스를 향해서 누르면은 소화기가 분사가 됩니다. 자, 연기가 많이 날 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런 화재 사고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 질식사예요. 질식사. 뭐 불에 타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건이나 화장지 또는 옷 같은 걸 찢어가지고 입과 코를 최대한 막고, 숨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막고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항공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상 상황 발생 시 소지품이나 동반자를 찾기 위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이거 뭔 얘기냐면은,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같이 온 동반자부터 이제 찾기 마련인데, 그러지 말고 그걸 찾다가 같이 위험해질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먼저 탈출해서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항공기에서 뛰어내려야 할 경우 굽이 높은 신발이나 목을 감는 스카프 등은 벗거나 풀어야 하고, 다 비상 착수 시 구명정이 없을 경우 서로 팔을 걷어 원을 만들어서 떠서 구조를 기다린다. 이렇게 같이 뭉쳐 있는 게 또 바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체온이 많이 내려가는데 이 체온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또 혼자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으면은 의지감이 상실해서 빨리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같이 모여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것도 볼게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박 이용 시 이제 대처 방법이에요. 자, 한쪽으로 기울 경우에는 반대 방향, 당연히 높은 쪽으로 피해야겠죠. 침몰하고 있는 배 쪽으로 피하면 안 돼요. 어렵겠지만 반드시 높은 방향으로 피해야 되고, 저 폭발음이 들리거나 배에 충격이 있을 경우 갑판으로 나간다. 아까 이제 기상 악화 때는 갑판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 상황을 잘 봐서 갑판으로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꼭 판단을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영화가 많죠. 배와 침몰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봤나요?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타이타닉은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린 그런 영화인데, 선생님은 한 5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배가 두 동강이 납니다. 빙하에, 여기 빙하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빙하에 부딪혀서 배가 두 동강이 나고, 배가 두 동강이 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근데 침몰한 배, 이제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배가 이렇게 바다에 침몰했어요. 바닷속에 침몰하면은 한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에어포트라고 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침몰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디서든 찾아야 돼요. 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찾으면은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한 3일 정도는 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기간 안에 이제 구조해 주러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가 침몰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꼭
이런 숨쉬는 공간, 에어포트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없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최대한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자전거 이용 시, 자, 사고 발생 시 즉시 자전거에서 내려 부상자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 여기서 구호 조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핸드폰 있잖아요. 여러분들 119에 바로 전화를 해야 돼요. 굉장히 뭐 피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졌다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을 때는 반드시 119에 전화를 해야 되고, 부상이 여기 나오죠. 119로 바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이제 여러 정답이 있는데, 수송수단 이용 중 사고가 날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뭐를 유지해? 침착함을 유지하고 주의를 살핀 후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함께 경찰서나 소방청으로 신고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수송수단 이용 시 안전모, 여기 오타 났네요. 안전모네요. 안전모. 안전모와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 버스 탈 때 안전모 탑니까? 아니죠. 자, 선박 탈 때는 안전모가 아니라 뭐예요? 구명조끼. 뭐 반드시 착용하고 타는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항공기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 벗고 타야 되죠? 아니에요. 신발 신고 타는 겁니다. 자, 지하철 탈 때는 그냥 밑에 잘 보고 타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됐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소지품이나 동반자를 찾기 위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자, 뛰어내릴 경우 굽이 높은 신발, 목을 감는 스카프 등은 벗거나 푼다. 비상 착수, 구명정이 없는 경우 서로 팔을 만들어 떠서 구조를 기다린다. 뭘까요? 자, 바로 이거는 정답은 뭐예요? 안 나왔는데 항공이에요. 항공. 비행기에서 대피할 때. 자, 이렇게 빨리 다가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원래는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또 여러분들하고 영상도 아까 말했듯이 보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PPT로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제도 많이 안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온라인 강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들어야 되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해야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매일 밥도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었지만 급식 먹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생님도 여기는 3학년 6반 교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3학년 6반 담임이기 때문에 3학년 6반 교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빨리 교실에서 수업하고 싶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나씩 물어보면서 수업하고 싶고, 언젠가 빠른 시간 내에 만나길 기도하면서 오늘은 퀴즈를 안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낸 퀴즈에 대해서 오늘 날짜로 정답을 올린 학생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이 수업을 잘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꼭 듣고, 잘 듣고 퀴즈 정답 맞춰주세요. 혹시 퀴즈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 강의 다시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